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 파트너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손범수입니다. 네, 구글 클라우드 LG데이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구글의 AI ML 기술을 활용한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순서는 구글이 가지고 있는 AI ML에 대한 오버뷰 소개를 드리고 그 이후에는 그 기술들의 간략한 소개와 함께 저희 고객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세부 내용보다는 실제 저희 구글의 AI ML을 활용해서 어떻게 기업에서 혁신을 이끌어가고 계신지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AI를 적용 안 하는 분야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비즈니스 영역에서 AI로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고자 고민을 하고 계시죠. 업무의 효율성이나 비용 절감, 또 고객 만족, 이러한 키워드들로 AI 활용을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 AI ML은 이렇게 말처럼 쉽게 또 구현되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ML 모델을 직접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딥러닝, 머신러닝 전문가분들 요즘 시장에서 구하기 정말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마음껏 실험해보고 여러 유즈 케이스에 적용해보고 하는 일들이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구글은 이 머신러닝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개발자분들도 쉽고 빠르고 그리고 또 유용하게 AI ML 모델을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AI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구글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결과 현재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9개의 제품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9개의 서비스를 포함한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실 거의 모든 서비스에 AI ML이 활용이 되고 있고 저희 구글의 내부 프로젝트에도 역시 AI ML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글 번역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그리고 구글 포토에도 그 같은 인물 사진을 모아주기도 하고 또 키워드로 사진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메일에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메일의 내용을 인지해서 답변을 추천해주는 그런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저희 구글 클라우드 역시 AI 영역에서 글로벌 리더로 선정이 되었고 이 부분은 아마도 여러분들도 다들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저희 구글이 가진 AI ML의 경험과 또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AI ML 프로덕트 포트폴리오를 보고 계십니다. 머신러닝 전문가분들부터 일반 개발자분들까지 모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품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커스텀 모델을 직접 만드실 수 있는 그 전문가분들은 여기 아래쪽에 보시는 저희 AI 플랫폼을 활용하셔서 클라우드 위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 또 AI ML의 경험이 없는 그 일반 웹 개발자분들도 API 사용법만 익히시면 예를 들면 트랜슬레이션 API나 스피치 투 텍스트 API와 같은 저희 구글의 프리트레인드 API를 바로 시스템에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AutoML을 통해서 데이터만 준비가 된다면 직접 커스텀 모델을 전문 지식 없이도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솔루션 형태로 제공하는 이 컨택센터 AI와 같은 이런 패키지된 서비스를 통해서 보다 빠르게 AI 서비스를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AI ML 기술의 성숙도와는 관계없이 모든 레벨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제품군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 각 제품군별로 몇 가지 고객 사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프리트레인드 AP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글이 보유한 데이터와 또 구글의 모델로 미리 학습시켜 놓은 API라고 보시면 되고 사용자분들은 그 API를 그냥 이용만 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트랜슬레이션 API를 통해서 번역 서비스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스피치 투 텍스트 API를 통해서 회의록 작성을 자동화한다던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추럴 랭귀지 API에서는
주어진 문장에서 엔터티 추출이나 구문 분석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고,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감성 분석, 긍부정 판단 이런 것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이나 인보이스 이런 다큐먼트에서 엔티티, 그러니까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해주고, 또 주소 정보와 같은 경우는 저희 구글 맵스와 연동해서 저 주소 값이 유용한지 밸리데이션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비전 API를 활용해서는 얼굴 인식이나 로고 인식, 랜드마크 인식, 필기체 인식 같은 작업들을 수행할 수가 있고, 또 비디오 인텔리전스 API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장면이 바뀔 때마다 해당 장면에서 라벨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케아의 사례인데요. 비전 API를 활용해서 쇼핑 중에 마음에 드는 물건을 카메라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해당 제품을 상품 목록에서 이렇게 찾아서 바로 주문할 수 있게 하는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ML 전문가는 없지만 데이터도 있고 우리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우리만의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다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AutoML입니다. 기존의 그 머신러닝 모델을 직접 만드시는 그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데이터를 먼저 준비를 하고 거기서 이제 피처를 뽑아내고 가장 적합한 모델을 또 선택을 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시죠. 그리고 다시 학습을 시키고 또 만족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과정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나온 모델을 가지고 또 서빙할 수 있는 구조를 또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는, 이 전체 워크플로우 관점에서 보면 할 일이 굉장히 많죠. 자, 하지만 AutoML에서는 여러분의 데이터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업로드 해주시고 학습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중간 과정은 저희 AutoML이 대신 수행을 해준다는 얘기고요. 또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성능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그러니까 AutoML 비전 제품을 비교해 보면 이미지넷, 기존의 이미지넷에서 높은 성능을 냈었던 다른 모델들보다도 이미 앞선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큰 지식이 없더라도 굉장히 편하게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UI가 또 저희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서 제공도 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데이터를 잘 태깅해서 업로드만 하면 최적화된 모델로 학습을 하고 바로 서빙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걸 API처럼 호출하셔서 사용하시면 되는 제품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AutoML에도 AutoML 비전, AutoML 내추럴 랭귀지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모델을 만드는 그런 제품들이 있고, AutoML 테이블스처럼 정형 데이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DB에 들어있는 테이블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각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고객의 사례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AutoML 비전입니다. 이미지를 태깅을 해서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트레이닝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 서빙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해보는 과정을 모두 콘솔에서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비디오에서도 AutoML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레이블링 한다거나 오브젝트 트래킹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모델을 커스텀으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또 말씀드렸던 그 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AutoML 테이블스가 있습니다. 테이블 데이터에서 어떤 값을 예측할지 그 타겟 밸류를 지정해주고, 여기 화면에 보시는 샘플에서는 이제 price sold라는 게 이제 타겟 밸류가 되겠죠. 학습을 하면 이후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price sold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주는 모델을 예를 들면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고객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그 AutoML 비전의 고객 사례를 보면 지금 이 또 행사를 주최하고 계신 LG CNS의 그 비주얼 인스펙션 사례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디스플레이 패널이나 그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그 육안으로 식별하는 분량을 AI로 이제 식별해내는
그 솔루션에 저희 AutoML 비전을 사용을 하셨고, 기존에 인하우스로 모델을 개발해서 사용 중이셨는데, 이제 그 모델을 개발하는데 들어갔었던 시간이 약 7일 정도였다면, 저희 AutoML을 적용한 이후에는 짧게는 2시간에서 9시간까지 밖에 소요가 되지 않아서 어떤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속도에서 많은 향상을 또 가져오셨고, 또 그 정확도에 있어서도 기존에 인하우스로 개발하셨던 모델보다 약 6% 정도 개선을 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비주얼 인스펙션 솔루션을 제조 현장에 도입하게 되면 해당 고객사에서도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AES라는 그 윈드팜을 운영하고 있는 굉장히 규모가 큰 그 글로벌 클린 에너지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인스펙션에 저희 AutoML을 활용하신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윈드팜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윈드팜당 50개에서 많게는 400개까지의 이 터빈을 운영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터빈 한 개 한 개마다 모두 인스펙션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터빈의 날개에 스크래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단순 스크래치인지 아니면 뭔가 당장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직접 사람이 육안으로 식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진에는 약간 작게 보이지만 사실 이 터빈의 높이가 130m 정도 되고 날개 길이만 한 67m 정도 되는 사실 굉장히 큰 구조물인데, 여기에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식별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글로벌리 굉장히 많은 터빈을 인스펙션 해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론으로 사진을 찍어오는 것으로 대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론으로 대체를 했으니 뭔가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하는 그런 위험도는 줄었지만, 문제는 이제 한 번에 3만 장에서 많게는 6만 장 가까운 그 사진을 가져와서 매뉴얼로 식별을 해야 했고, 또 그렇게 판단하는 작업만 2주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AutoML 비전으로 기존에 식별해뒀던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모델을 만들어서 작업을 진행하고 나니까 2일 만에 완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진의 50%는 매뉴얼 검사가 필요 없이 바로 판단을 했고, 나머지 50%는 사람이 추가 검증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이미 스크래치의 그 유형,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화 했기 때문에 빠르게 작업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비주얼 인스펙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뭔가 육안으로 식별하는 데미지를 찾는 것 외에도 QA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멘스의 사례인데요. 예를 들면 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뭔가 소규모 패키징을 하는 그런 공정에 있어서 뭔가 매뉴얼이나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각종 부품들이 누락되지 않고 담겨 있는지를 AutoML 비전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오른쪽 그림에는 뭔가 채워져야 하는 부품 하나가 빠진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QA 작업할 때도 활용을 해서 누락으로 인한 재작업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AutoML 테이블즈의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썬데이 토즈, 전설의 게임 애니팡을 만든 회사죠. 뭐 이제는 추억의 게임이 됐습니다만, 사실 제 주변에는 아직도 실제로 즐기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실제로 작년까지만 해도 여전히 애니팡3를 약 580만 명이 즐기셨다고 합니다.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게임을 진행하려면 이제 하트가 있어야 되죠. 하트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생기기도 하고, 또 그 전에 또 게임을 하고 싶으면 유료로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광고를 또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이 광고를 보고 나면 또 하트가 생기는 이런 기능으로 이제 광고 매출도 일으키게 됐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고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제 광고를 보고 나면 하트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 광고 매출이 늘어나면 유료로 하트를 구매하는 고객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사용자가 유료로 결제를 할지 아니면 결제를 안 하고 무료로만 즐기는 사용자인지를 판단을 해서 결제 가능성이 없는 고객에게 더 적극적으로 광고를 보여줘야 그 메인 수익원인 아이템 결제 고객을 유지하면서도 광고 매출도 늘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유료 결제 가능성이 있는 고객, 없는 고객을 잘 분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의 행동 데이터가 사실 데이터베이스에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고객이 얼마나 게임을 했고, 아이템을 언제 구매했고, 또 이런 데이터들이 존재하죠. 이런 수많은 데이터를 저희 빅쿼리라고 하는, 오늘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를 올리고 AutoML 테이블즈에서 이제 그 빅쿼리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제 모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기획자분들이 결정을 한 거죠. 유료 결제 확률이 약 5% 미만인 사용자들에게 광고를 집중적으로 보여주자라는 기준을 세우셨고, 그 결과 광고 노출은 약 50%가 증가하고 광고 매출은 약 2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기존의 유료 결제 매출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AutoML로 만든 모델이 정확히 식별을 해줬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제는 AI 플랫폼을 이용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데이터도 있고 우리만의 모델을 만들어줄 머신러닝 전문가도 있고 직접 만들어 쓰겠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겠죠.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IML 모델을 직접 만드실 때 이런 과정들을 거치시는데, 사실 이 과정을 수행할 때 저희 구글의 플렉서블하고 강력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버텍스 AI라는 제품이 이런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통합된 환경을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새롭게 리브랜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저희 구글 클라우드 위에서 직접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하신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아 자동차의 온라인 사용자 매뉴얼입니다. 그 책자로 된 자동차 매뉴얼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찾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찾아볼 때가 있는데 볼 때마다 이번에는 바로 찾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사실 기아는 기존에도 그 온라인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AR 기반이어서 차량이 바뀌거나 새로운 모델이 나온다거나 하면 이 버튼의 배치가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다시 그 AR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차량 내부의 디자인이나 배치는 바뀌어도 그 심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미끄럼 방지 기능 버튼의 그 이미지 모양, 이런 것들은 사실 차량 내부 디자인이나 배치가 바뀐다고 해도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착안해서 심볼을 카메라로 찍으면 인식해서 매뉴얼 페이지를 제공하는, 아까 그 이케아 사례의 그 비전 프로덕트 서치와 비슷하죠. 그래서 ML 모델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도 8개 차종에 지원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썬파워라고 하는 그 솔라 패널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여기도 이제 굉장히 규모가 큰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약 10기가와트의 솔라 패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약 900만 대의 900만 대의 자동차가 1년 동안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맞먹는 규모라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솔라 패널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기업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혁신했는지를 보시면, 자, 솔라 패널을 지붕에 배치하는 설계를 어떻게 할까요? 기존에는 패널 배치를 하던 방식을 보면 이 지붕의 사진을 구하겠죠. 근데 여기에 패널을 어떻게 배치할지를 이제 설계하시는 분이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지붕 위에는 설치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 그 조그만 빨간 박스는 굴뚝이고, 또 파란 박스는 채광이 들어오는 창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원이 있는데 저건 이제 파이프 같은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선은 이게 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보행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의 목적으로 뭔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지붕 가운데 아니면 엣지 이런데 보행로를 확보해야 되고, 또 집 주변에 보시면 이제 나무나 수풀이 있는데 이 일조량을 감안해서 또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늘이 지는 곳에 배치하면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집 한 채당 약 30분 정도 걸리고 매주 2,000건 정도를 처리하니까 일주일에 이 작업만 한 1,000시간 정도를 투입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작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3가지 모델을 만듭니다. 기존에 디자인했던 배치 결과물을 학습해서 학습 소스로 활용해서 패널 배치 디자인 모델을 생성하는 거죠. 마치 그 알파고가 기존에 사람이 뒀던 기보를 학습하듯이 기존에 돼 있던 그 배치 결과물을 이제 학습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구글의 썬루프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구글 맵스 기반으로 그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집의 지붕 사진, 그리고 일조량 정보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붕 모양을 인식하는 그 모델, 그리고 또 나무 같은 그 주변 장애물을 인식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그 썬파워 회사의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고객의 집 주소를 그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패널 배치와 견적이 나오는데 소요 시간은 약 1분 내외로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집 한 채당 30분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또 다른 사례로는 AB 인베브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AB 인베브는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혹시 아실 수도 있는 기업인데 굉장히 유명한 맥주인 이 버드와이저 그리고 스텔라 아르투아 등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럼 맥주 회사가 어디에 AIML을 적용했을까요? 이 맥주 제조 공정을 보면 그 맥주 저장하는 그 큰 탱크에서 맥주병에 담는 그 중간에 그 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에서 이스트나 단백질 이런 것들이 잘 걸러져야 이 최상의 맛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필터는 언제 그럼 갈아주는 게 최상일까요? 그래서 너무 늦게 필터를 교체하면 이 맛이나 그 맥주의 또 색깔도 또 바뀌는 등 품질이 안 좋아지는 결과가 나오고 또 너무 일찍 교체를 하게 되면 이 필터의 비용이 또 늘어나겠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녹색 박스 있는 쯤에서 필터를 교체하는 것이 사실 최상인데 이 브루 마스터, 그러니까 브루잉 마스터죠. 그러니까 맥주 장인이 이 필터를 교체하는 시기를 정확하게 집어내는 것은 한 6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40%는 너무 일찍 교체하거나 너무 늦게 교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AIML 모델을 만들어서 적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과 과정에서 이 필트레이션 과정에서 적용되는 변수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필터를 통과하기 전과 후의 압력이라든지 맥주의 탁도, 온도, 습도 이런 변수들을 가지고 저희 구글 클라우드 위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자, 그 결과 필터의 교체 정확도가 90%까지 상승했고 또 이제 균일한 맥주의 맛과 더불어서 이제 비용 절감에도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구글의 사례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글 클라우드는 현재 전 세계 28개의 리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수많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역시 엄청난 양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 세계 에너지의 약 3%를 이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약 50%는 실제 서버들이 사용을 하고 나머지 50% 절반 정도는 그 주변의 시설물들, 특히 이제 쿨링 시스템이 데이터 센터는 중요하죠. 이 쿨링 시스템이 중요한데 이런 공조 장치들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소모에도 수많은 팩터들이 존재를 하죠. 공조 장치, 칠러의 개수, 파이프에 돌아다니는 유량, 그리고 외부 온도, 내부 온도, 이 수많은 팩터들로 이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고, 자, 그 결과 쿨링 시스템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약 40% 정도를 저희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AI 솔루션인데요. 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솔루션 형태로 제공되는 것에는 대표적으로 컨택 센터 AI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챗봇과 보이스봇을 구축할 수 있는 버추얼 에이전트, 그리고 고객과 상담 중인 상담사를 지원하는 에이전트 어시스트, 그 상담 내용과 응대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인사이트, 이렇게 세 가지 크게 핵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배경에는 또 저희 구글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이 녹아져 있는데요. 그 사람의 말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텍스트 투 스피치, 스피치 투 텍스트, 그 텍스트에서 의미를 판단하고 사람과 인터랙션하게 하는 다이얼로그 플로우, 그리고 또 사람에게 음성으로 또 답하기 위해서는 또 텍스트 투 스피치, 음성 합성이 필요하겠죠. 이 세 개의 제품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고객의 사례를 보시면 그 티켓 마스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29개국에서 온라인으로 각종 티켓 예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그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활용해서 버추얼 에이전트를 만들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그 에이전트를 구글 어시스턴트 위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얼로그 플로우에서 이미 구글 어시스턴트를 원클릭 형태로 연결할 수 있는 그 인테그레이션 옵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구글 어시스턴트가 제공되고 있는 그 수많은 기기에서 바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뭐 안드로이드 폰이나 구글 홈 같은 스피커 혹은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하면 차에서도 어시스턴트를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글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손쉽게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앞의 사례가 챗봇의 사례라고 하면 이번 사례는 보이스봇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막스 앤 스펜서라는 그 영국의 한 1000여 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그 리테일, 대표적인 리테일 회사인데 이 콜센터에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적용해서 고객에게 음성으로 셀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전체 콜의 약 50% 정도를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사가 콜 핸들링 할 때 고객이 왜 전화했는지 등을 이제 남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에버리지 핸들링 타임이라고 하죠. 약 10초 이상 줄이는 이런 효과도 봤다고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사례는 미국의 일리노이 주정부의 이제 고용 서비스 부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고용노동부에 해당할 텐데요. 그 작년 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자분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그와 함께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폭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70일 동안 약 100만 건이 넘는 건수가 청구가 되는데 이 수치는 전년 대비 약 11.5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콜센터 문의와 홈페이지 방문 건수도 이제 급증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상담사들이 이 폭증한 고객 요청을 제때 수용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실업수당이라고 하면 이 생계와 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제때 지급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사실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그래서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활용해서 콜센터로 들어오는 단순 문의 콜을 처리를 하고 홈페이지에도 챗봇을 운영하면서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음성봇으로 하루에 최대 4만 콜까지 처리를 할 수 있고 챗봇은 하루에 10만 콜이 정도를 응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음성봇과 챗봇은 평상시에도 그 라이브 상담사들의 업무 효율성에도 이제 도움이 되지만 취약 시간대, 야간 혹은 주말에도 대응이 가능하고 또 특히나 또 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이벤트 폭증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구글이 가지고 있는 AI/ML 그 프로덕트 포트폴리오와 고객의 유지 케이스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말씀드린 사례의 키워드를 생각해 보면 생산성 향상, 그리고 고객 지원, 개인화 뭐 이런 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AI/ML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의 키워드는 이것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영역에 어떤 포인트로 AI/ML을 적용해서 기업을 혁신하실지 생각해 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저희 구글 쪽에 연락을 주시거나 또 이 행사를 주최하고 계시는 LG CNS도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프리미어 파트너임과 동시에 또 현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구글의 ML 스페셜라이제이션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 구글도 함께 여러분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